드라마 가을입니다. 눈물의 여왕 드라마가 7회와 8회를 기점으로 훨씬 더 다양한 많은 에피소드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며칠 전 눈물의 여왕, 주요 인물들이 출연한 로얄 리뷰에 보면 실제 드라마상 표현되는 캐릭터와는 다른 의미상의 분석이 있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변호사로 나오는 백현우는 의미상 의사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홍해인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백현우의 모습에서 이미 조금 느꼈던 거죠.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뇌과학연구소 박사와 단판 지으면서 혜인의 치료에 적극 협조를 구하는 모습에서 이미 읽혔던 건데요. 조금 특이한 건 드라마상 퀸즈가의 왕자로 나오는 홍수철이 의미상으로는 경찰 캐릭터인 사실이네요. 천다혜 역시 의미상의 캐릭터는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7회에서부터 표출되는 검은 무리들의 힘이 퀸즈가를 위협하게 되면서 온실 속 화초 같았던 홍수철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세밀하게 파헤치는 경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또한 천다혜는 현재 그레이스고나 윤은성 등등과 함께 퀸즈가의 몰락을 목표로 함께 일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들의 계략이 탄로가 되고 세상의 질타를 받게 될 때 아마도 자신이 나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짐작이 되네요. 어쨌든 천다혜는 퀸즈가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특히 지난 6회에 사고가 있었던 바닷가 장면에서 홍해인이 지니고 있던 목걸이에 관심이 증폭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로부터 2년 후 할아버지 홍만대를 따라 상록 희망원을 방문했던 상황에도 혜인이는 그걸 목에 걸고 있었죠. 희망원의 아이들과 함께 있던 놀이터에서 하필 하나이가 그 목걸이를 눈여겨보는 장면이 클로즈업되었었는데요. 그 아이는 홍해인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는 "너 이름 뭐야?" 물었습니다. 홍해인이다 왜? 저돌적인 대답을 듣고는 피식 웃고 지나치는데요. 아마도 그 소녀는 윤은성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어린 윤은성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목걸이를 누군가 걸고 있는 게 이상해 이름을 물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목걸이가 혜인이와 은성이 어떤 관계로 얽혀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6회에 나왔던 바닷가 장면은 혜인이 9살 때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떠난 상황이었는데요. 원인 불명의 사고로 보트가 뒤집히면서 혜인은 물에 빠지게 되었고 먼저 밖으로 나왔던 혜인의 오빠 수환이는 혜인이를 구하러 바다로 뛰어들어 혜인을 구해주고는 죽었다고 했는데요. 여러 정황상 혜인을 구했던 남자아이와 홍수아는 일치하는 인물이 아닌 것으로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혜인이 오빠의 옷은 흰색 계통의 밝은 옷이었고요. 구하는 아이는 검정색으로 보였죠. 당시 근처 해병대 청소년 체험 캠프에 참가했던 아이들의 옷이 붉은색이었는데요. 붉은색은 물을 먹으면 검정으로 보이죠. 혜인의 기억에만 자신을 구했던 사람이 오빠라는 것으로 각인된 건데요. 입은 옷이나 여러 상황은 오빠 또래의 다른 누군가가 혜인을 구했고 오빠의 죽음 역시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짐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슬이와 윤은성, 그레이스고 천다혜 등의 무리가 그때부터 뭔가 작당을 해서 홍수환과 홍해인을 노렸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무리들 역시 처음부터 입을 맞추며 지금 현재까지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천다혜와 윤은성이 백현우의 방을 수색하면서 나눈 대화를 보면 둘은 상록희망원 출신이 분명한데요. 6회의 상록희망원 놀이터에서 홍수철을 콕 찍어 "너 나중에 커서 누나랑 결혼하자" 라고 말했었죠. 물론 누나라면 소름 끼친다고 홍수철은 기겁을 했고요. 하지만 물렁한 홍수철을 이용해 천다혜는 결혼을 해서 퀸즈의 며느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윤은성이 백현우의 소지품을 뒤질 때 천다혜가 말했었죠. 찾아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레이스고가 3년 동안 사람을 따라 붙여봤지만 아주 깨끗했다고 했었는데요. 윤은성이 처음부터 한패거리였다면 그리고 이 무리를 주도하는 인물이었다면 그런 일을 몰랐을 리 없었겠죠. 더구나 가족 수렵 때 멧돼지의 공격을 받은 사건을 떠올려보면 더 정확합니다. 윤은성이 혜인이와 가까이 지내자 김선아는 그레이스고를 시켜 미행하도록 했었죠. 그걸 눈치챈 윤은성이 자신을 찾는 거냐고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윤은성은 그레이스고와 한 무리로 움직이게 된 건데요. 이미 윤은성이 천다혜와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갑자기 이 무리에 합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레이스고가 윤은성에게 자신은 홍해인과 백현우를 반드시 떼어놓을 거라고 분노에 찬 발언을 하는데요. 그때 윤은성이 했던 말 기억나실 텐데요.
정말 그걸 원한다면 이번 그런 일은 만들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번 그런 일이란 건 바로 수렵 중에 일어난 멧돼지 습격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윤은성에게 그레이스 고가 대답했네요. 그분이 시킨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요. 이 이야기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누군가가 따로 있고 사냥터의 사고나 3년 동안 백현우를 미행한 일들은 그분으로 지칭되는 인물이 모두 시켰다는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짐작으로는 그분이 모슬이가 아닐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홍범자가 모슬이는 진짜 모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모슬이는 알고 보니 30년 전 사망신고가 된 오순영이었던 건데요. 그리고 하필 입소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슬이의 아들이 윤은성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다면 모슬이는 오순영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자신이 낳은 아들을 퀸즈의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되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아도 사실 풀리지 않은 점이 많은 게 사실이죠. 우선 윤은성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날아온 후부터 이 무리들에 합류가 된 것이고 그 이전의 상황에는 개입이 없었다는 건 분명한데요. 우리가 윤은성 엄마로 추정하고 있는 모슬이가 혼자 회사 안의 이사들을 구워 삶아 5년 동안 송 팀장이 공금을 횡령하게 하고 이제야 홍만대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도록 만들었다는 부분에 조금 미흡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모슬이에게 정말 그럴 만한 권력이나 힘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홍만대 회장의 동거인일 뿐인 모슬이에게 회사 내부의 사람들이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게 가능할까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진짜 그분이 누구일까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우선 윤은성이 지금 빌런으로 행동을 하고는 있지만 주성테크 24로 가서 영상을 구하고 무마했던 일 역시 자신이 연관되어 있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 그분이 시켜서 백현우 방을 수색하고 그 뒤를 캔 것에 불과한 것인데요. 이 정도에서만 보면 윤은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빌런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심정적으로는 가장 미운 캐릭터임에 틀림이 없죠. 홍해인과 백현우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윤은성은 언젠가 홍해인과 백현우의 편에 설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5년 전의 바닷가 사고 역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던 은성이 우연히 홍해인을 구해주었고 목걸이는 그때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2년 후 그때의 그 아이가 홍해인이구나를 알게 된 게 아닌가 짐작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더 큰 빌런이 배후에 있고 윤은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잠시 그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그분이 모슬이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그분은 누굴까 많이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우와 혜인의 사랑 싸움과 퀸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로 인해 현우 혜인 두 사람이 이제 곧 손을 맞잡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기다려봅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